안녕하세요. 함께하는 노년 건강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당뇨병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주변에 당뇨병을 앓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당뇨병 때문에 과일을 먹지 않거나 혈당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 과일이 당뇨병에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알고 보면 일부 과일은 오히려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당뇨병 환자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과일에 대해 정확히 알려드리고 과일을 어떻게 먹어야 혈당 상승을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28년간 당뇨병 환자들을 진료해온 전문가 이진호입니다. 끝까지 함께 시청하시면 여러분도 당뇨병 관리가 훨씬 쉬워지실 거예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당뇨병 환자들에게 과일을 섭취하는 것에 대해 종종 많은 고민과 걱정이 따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일이 당분이 많아 혈당을 급격히 올린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과일을 아예 먹지 않거나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당뇨병을 진단받은 후에는 과일은 절대 안 된다라는 고정관념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생각은 잘못된 정보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과일에는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키지 않는 다양한 종류가 존재하며 적절한 방법으로 섭취하면 당뇨병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과일의 당분을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일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일의 당분이 혈당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알고 그에 맞는 섭취 방법을 알게 되면 당뇨병 환자도 건강하게 과일을 즐길 수 있습니다. 당뇨병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단순히 과일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일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이해하고 혈당을 얼마나 빠르게 올리는지 그리고 어떤 과일이 상대적으로 더 안전한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당뇨병 환자들이 과일을 제대로 섭취하면 비타민, 미네랄, 섬유질 등 다양한 영양소를 공급받을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과일을 전혀 먹지 않는 것은 오히려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일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올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적절한 과일을 선택하는 것이 당뇨병 관리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과일을 먹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은 혈당을 얼마나 빨리 올리는지와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과일을 먹은 후에 혈당이 급격히 상승한다고 걱정하는데 이는 과일의 종류와 섭취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일을 먹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과일의 당분이 체내에서 어떻게 소화되고 흡수되는지에 관한 과학적인 이해입니다.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과일도 있지만 그와 반대로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과일도 있습니다. 이 과정을 이해하고 자신에게 맞는 과일을 고르는 것이 당뇨병 관리의 첫 걸음입니다. 따라서 과일을 어떻게 선택하고 언제 먹을지를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그 과정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혈당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 관리에서 과일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그 과일의 혈당을 얼마나 빨리 올리는지, 즉 Glycemic Index, GI와 당화 부하, GL입니다. 당화 지수는 특정 음식이 혈당을 얼마나 빠르게 상승시키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포도당의 당화 지수를 기준으로 다른 음식들이 얼마나 빠르게 혈당을 올리는지를 비교합니다. 예를 들어 포도당의 당화 지수는 100분율로 100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다른 음식은 이와 비교하여 상대적인 값을 갖습니다. 당화 지수가 높은 음식은 혈당을 빠르게 상승시키며 당화 지수가 낮은 음식은 상대적으로 천히 혈당을 올립니다. 당화 부하는 음식의 실제 섭취량을 고려한 혈당 상승량으로 동일한 음식이라도 섭취량이 많을수록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당화 지수와 당화 부하를 모두 고려하여 과일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고구마는 당화 지수가 낮지만 감자보다 더 높은 당화 부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고구마가 당분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그 당분이 체내에서 천천히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이해를 바탕으로 과일을 선택할 때 당화 지수와 당화 부하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당화 지수가 낮다고 해서
그 과일을 무제한 섭취하면 안 된다는 점도 명심해야 합니다. 과일을 섭취할 때는 그 과일의 당화 지수뿐만 아니라 섭취량과 섭취 시간을 잘 조절해야만 혈당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들에게 적합한 과일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바로 그 과일의 당화 지수 GI입니다. 당화 지수가 낮은 과일은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에게 더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과, 오렌지, 딸기와 같은 과일들은 당화 지수가 비교적 낮아서 당뇨병 환자들이 하루 한두 개씩 섭취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사과는 섬유질이 풍부하고 혈당을 천천히 올리면서도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 당뇨병 환자에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좋은 예로 오렌지는 비타민 C가 풍부하고 당화 지수가 낮아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적습니다. 딸기 역시 당화 지수가 낮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건강에 도움이 되는 과일입니다. 이러한 과일들은 당뇨병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식단에 적극적으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과일을 선택할 때는 단맛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과일에 포함된 당의 종류와 당화 지수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화 지수가 낮고 섬유질이 풍부한 과일을 선택하면 혈당 관리가 수월해지고 다양한 영양소도 함께 섭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뇨병 환자들이 과일을 안전하게 섭취하려면 과일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올바른 선택이 필수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나나를 당뇨병에 좋지 않은 과일로 생각하지만 사실 바나나는 적절하게 섭취하면 당뇨병 환자에게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바나나는 탄수화물이 많고 달지만 그 당화 지수는 중간 정도로 과일 중에서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는 편에 속합니다. 특히 덜 익은 바나나는 저항성 전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이 전분은 소장에서 소화되지 않고 대장으로 가서 천천히 분해되기 때문에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키지 않습니다. 이 점이 바나나를 다른 과일들과 차별화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바나나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당뇨병 환자들이 자주 겪는 고혈압을 관리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물론 바나나도 과다 섭취하면 칼로리가 쌓여 체중 증가와 혈당 상승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하루 1개 정도로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나나의 당화 지수는 약 51에서 60 사이로 과일 중에서는 중간 정도에 해당하지만 너무 익은 바나나는 저항성 전분이 적어지므로 가능하면 살짝 덜 익은 바나나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나나는 당뇨병 관리에 적합한 과일이 될 수 있지만 그 섭취 방법과 양에 대해서는 항상 신경을 써야 합니다. 당뇨병 환자들이 피해야 할 과일 중 하나는 바로 수박입니다. 수박은 맛있고 시원한 여름 과일로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지만 수박은 포도당 함량이 높은 과일에 속합니다. 수박의 당화 지수는 70 이상으로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들이 자주 섭취하기에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수박을 많이 먹는 경향이 있지만 수박 한 통을 여러 번 나누어 먹다 보면 결국 과도한 양을 섭취하게 되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혈당 관리가 중요한 당뇨병 환자에게는 수박과 같은 과일을 조심해서 섭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반대로 포도와 같은 과일은 상대적으로 낮은 당화 지수를 가지고 있어 더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포도는 과당 함량이 높아 혈당을 서서히 올리며 수박보다는 훨씬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적습니다. 따라서 수박과 같은 과일은 적당히 조절하여 섭취해야 하며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는 과일들은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을 섭취하는 시점 역시 당뇨병 관리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식사 후 바로 과일을 먹곤 하는데 이는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이유는 식사 후 이미 혈당이 상승한 상태에서 과일을 섭취하면 그 추가적인 당분이 더해져 혈당을 더 빨리 올리기 때문입니다. 이를 피하려면 과일은 식사 직후가 아닌 식사와 식사 사이인 공복 상태에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복 상태에서 과일을 섭취하면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방지할 수 있고 혈당 관리에 더 효과적입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들은 하루에 여러 번 작은 양으로 과일을 나누어 먹는 것 좋습니다. 또한 과일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시간대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당화 지수가 높은 과일은 식사 후 바로 섭취하지 말고 식사 전에 또는 중간에 간식으로 먹는 것이 혈당 관리에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과일 섭취의 타이밍을 잘 조절하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염두에 두고 과일을 선택하고 섭취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당뇨병 관리에서 중요한 또 다른 요소는 바로 꾸준한 신체 활동입니다. 혈당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운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운동을 통해 몸은 섭취한 에너지를 소비하고 이 과정에서 혈당이 자연스럽게 조절됩니다. 특히 식후에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식사 후 30분 정도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식후 가벼운 운동은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키지 않도록 도와주며 장기적으로 당뇨병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운동을 하면 체중이 빠지거나 운동을 하지 않으면 혈당 관리가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리하게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그리고 적절하게 활동하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앉아서 일하거나 움직이지 않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하루 중 일정 시간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운동은 혈당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저녁 식사 후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당뇨병 환자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당뇨병 관리는 단순히 과일을 선택하고 운동을 하는 것 이상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상생활에서 건강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혈당 수치를 체크하고 혈관 건강, 신장 기능, 안과 검사 등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당뇨병이 오래 지속되면 혈관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혈관 검사와 신장 기능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발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당뇨병이 오래되면 신경병증으로 발의 감각이 둔해져 작은 상처라도 감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일 발을 깨끗이 씻고 상처가 없는지 점검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스 관리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스트레스가 혈당을 상승시킬 수 있기 때문에 명상, 요가,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풀고 정신적인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수면도 당뇨병 관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않으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 혈당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루에 적어도 7시간 이상의 수면을 취하고 잠자기 2시간 전에는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흡연과 음주는 당뇨병 합병증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규칙적인 식사를 하며 나쁜 음식은 피하고 좋은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 또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 당뇨병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으며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한 시간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당뇨병 관리에 대한 더 많은 정보와 유용한 팁을 원하신다면 함께하는 노년 건강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와 댓글도 잊지 말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여정, 저희가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